2016년도 3월 5일날 시행했던 문제입니다. 교재 107페이지부터 진행을 하고요. 다음 중 사용자의 기본 설정을 사이트가 인식하도록 하거나 그때그때 로그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게끔 사용자 환경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쿠키 서비스라 그래요. 쿠키 정보요. 이 안에 개인적인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죠. 아이디 패스워드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에서 탈취해 가면 안 되겠죠. 즐겨찾기는 북마크, 책갈피랑 같은 내용이고, 히스토리는 내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인터넷상에서 그런 정보를 기억하는 거고요. 웹 서비스는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하는 서비스라는 얘기죠. 검색 서비스라든지 전자우편 서비스라든지 뭐 대화하는 채팅 서비스라든지 게임 서비스라든지 뭐 자료 송수시나 FTP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멀티미디어 기법, 안티 엘리어싱.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그림을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죠? 계단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거칠거칠하게. 그것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안티니까. 예. 엘리어싱이 계단 현상인데 그거를 없애주는 기능이죠.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모델링은 뭡니까? 모델링. 렌더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렌더링. 이건 렌더링을 하는 얘기 같은데요. 자, 3차원에다가 우리가 3차원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3차원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그 만드는 걸 모델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3D 프린팅 작업을 할 때 3차원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형상을. 예를 들어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다거나 뭐 이런 거, 뭐 집신 모양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 만들어 놔요. 그걸 모델링을 한다 그래요. 그렇게 모델링 한 거에다가 사실감을 더해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는 렌더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기는 렌더링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모델링은 아니고, 모델링 한 거를 더하는 거니까는 모델링은 아니다. 나머지는 맞는 용어들이니까요. 디더링이 뭔지 머핑이 뭔지 하나씩 하나씩 유심히 보셔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의 위치를 재정렬하는 단편화 제거 과정, 즉 조각모음 실행이라고 하죠. 조각모음. 예. 그럼 빨리 움직입니다. 컴퓨터가. 하드 디스크인 경우에는 하는 거고요. SSD인 경우에는 이 조각모음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합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자, 정보의 기밀성을 저해하는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에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보기 그 해설해 보니까는 가로막기는 가용성 저해고, 가로채기는 기밀성 저해고, 수정이나 위조는 무결성 저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밀성을 저해한다는 건 가로채기죠. 가로막기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게 막는 거니까 가용성 저해가 되는 거고요. 예. 디스플레이에 관한 설정이다. 테마 기능은 바탕화면의 배경색, 창색 이런 거를 변경하는 건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개인 설정에 들어가서 바꿔요. 개인 설정. 자, 지금 보기에서 문제가 뭐죠? 디스플레이 관한 기능이에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이콘의 크기, 글자를 크게 작게 할 건지, 이런 거 뭐 색 보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있어요. 테마 기능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바꾸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디스플레이 설정이 아니죠. 개인 설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헷갈리는 거예요. 예. 아까 자녀 보호 설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접근성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원래 맞는 말인데 접근성 기능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뭐냐 하는 거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연결한 장비예요. 게이트웨이는. 음. 리피터는 증폭하는 장치고요. 동일한 역할을 할 거라면 리피터라고 하지 뭘 게이트웨이라고 하겠습니까? 기능이 다르겠지. 비슷한 기능도 있겠지만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라면 굳이 리피터하고 게이트웨이를 구별하지 않겠죠. 7번 와이파이, 3G, LTE, 4G죠. 음성을 전송하는 거예요. 음성. 인터넷 전화. 우리 어떤 거 있죠? 보이스톡. 보이스톡 하잖아요. 그렇죠. 카톡에서 말로 대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모바일 VoIP. 2번이 맞는 거다. 이피롬. 이피롬이네. 이피롬은 자외선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외선 발생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이피롬을 만들었죠. 네, 그것이 이제 플래시 메모리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2번은 맞는 말이고요. 1번은 뭡니까? 한 번만 기록하니까 뭐죠? 피롬. 피롬.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번만 기록한다? 피롬. 공CD처럼 비어있는 상태에서. 전기적 방법으로 여러 번 수정할 수 있다. 이게 이피롬. 이피롬. 9번 멀티미디어 데이터 표현 방식. PNG는 최대 256이 아니라 1600만 칼라입니다. 1600만 칼라. MP3는 MPEG-1 동영상의 음성 부분으로 개발되었으나 높은 압축률과 음반 CD 수준의 음질로 음성 전용 코덱으로 발전돼. AC3는 입체 음향. 돌비 연구소에서 만든 거예요. 스테레오가 아니라 MP3는 스테레오고요. AC3는 입체 음향이니까 서라운드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트라이얼 버전은 뭡니까? 체험판이죠.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사세요 라는 거죠. 어떤 기계를 샀더니 어떤 프로그램을 샀더니 무료로 주는 건 뭐예요? 끼워주는 거.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요. 자, 우리 해설 한번 볼게요. 1번은 번들이라고 하는 거죠. 번들. 여러분들 거기 슈퍼나 이런 데 가면은요, 커다란 슈퍼에 가면 뭐 고추장 된장 같은 거 사면 조그만 고추장도 하나 더 주는 거 있잖아요. 큰 거 사면 조그만 거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번들이에요. 끼워 파는 거. 음. 컴퓨터를 사면 메인보드를 사면 메인보드 프로그램 드라이버가 있어야 돼요. CD를 줘야 돼요. 프로그램을. 그런 건 번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번은 트라이얼 버전이 아니다. 그 다음 분산 처리 환경. 중앙 집중식은 뭡니까?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는 컴퓨터만 처리 능력이 있어요. 각 지점에 있는 단말 장치에는 처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 더하기 3이 얼마인지도 계산을 못해요. 근데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가 서버고 우리 컴퓨터가 클라이언트거든요. 우리 컴퓨터로 엑셀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버에 접속을 해서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분산 처리 방법의 가장 적합한 형태죠. 피어 투 피어는 뭐냐면 나하고 너하고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메신저 주고받는 방식으로 하는 게 피어 투 피어 방식입니다. 예, 그런 피어 투 피어 방식이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개가 모이면 분산 처리가 가능하겠죠. 답은 두 번째. 반이중은 통신 방법에 관한 거죠. 전이중, 반이중, 단일 통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파스칼의 계산기는 덧셈, 뺄셈만 했었습니다. 4측 연산이 가능한 건 파스칼이 만든 게 아니라 라이프니츠가 개발한 계산기였습니다. 천공 카드 시스템은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통계를 냈던 그런 데 사용했던 건데요. 홀러리스라는 사람이 개발했어요. 에이드삭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이걸 컴퓨터라 그래요. 유니백은 판매용 상업용 컴퓨터입니다. 에드삭이나 애니악이나 이런 컴퓨터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국책 사업으로 사용해요. 국책 사업. 국가에서 어떤 거를 개발하려고 어떤 거를 테스트하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유니백이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부터 이제 컴퓨터를 주문하면 제작을 해주기 시작을 했죠. 이게 51년도예요. 1951년도. 그때부터 미국에서는 컴퓨터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 플래시 메모리, 우리가 많이 아는 EEPROM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죠. EEPROM, MP3 플레이어 뭐 이런 데 많이 사용한다. 1번은 뭡니까? 중앙처리 정처 주기억 장치에 위치하는 거는 캐시 메모리죠.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건 뭐죠? 가상 메모리죠.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접근할 때는 주소라는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는데, 주소가 아니라 내용으로 접근하는 걸 우리는 연관 메모리, 연상 메모리 기법이라 그래요. 답은 네 번째가 맞는 거죠. 윈도우 7에서 제공해주는 게임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거. 프로그램에 가서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 윈도우즈 기능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설정해 줍니다. 윈도우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보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거 변경이 아니라 윈도우즈에서 제공해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 게임 기능이 있는데 얘를 사용 안 할 거다 그러면 빠지고 다시 사용하겠다고 하면 나타나고 그래요. 세 번째가 답이다 하는 거죠. 월드 와이드 웹, 전 세계의 인터넷 표준안을 결정하는 국제 기구인데, 여기에 기존의 HTML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불편했던 게 뭐냐면 비디오를 못 봐요. 내가 올려놓은 비디오를 못 보기 때문에 꼭 액티브엑스라든지 또는 거기에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만이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했었어요. 근데 HTML5라는 기법을 적용하고 나서부터는 이 HTML5라는 언어를 채택한 브라우저에서는 동영상을 스스로 재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은 HTML5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HTML5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요. 이제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16번. 잠깐만요. 14번 문제 좀 볼게요. 문제에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윈도우즈 기능 사용한다 안 한다, 이게 제외됐대요. 해설해 보니까는 윈도우 7에서는 이렇게 해요. 근데 윈도우 10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 하나 보죠. 근데 내년도부터는 윈도우 7과 윈도우 10에 있는 공통 영역만 시험에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삭제하는 거, 이게 윈도우 10에서 약간 달라요, 방법론이. 예.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10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굳이 뭐 윈도우 10을 몰라도 우리 이제 책자를 통해서 학습만 하면 가능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작업 표시줄이 뭐예요? 이거죠, 밑에. 이게 작업 표시줄인데 얘가 뭐가 꽉 차면 이렇게 막 높이가 늘어나고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이건 아니죠. 이런 기능은 없어요. 높이를 한 줄로 할 건지 두 줄로 할 건지 이거는 우리가 정해놓으면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자동 조정되는 기능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얘는 없어요. 윈도우 7에서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자 계정 컨트롤에 의해서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뭐 비트라카라든지 윈도우 디펜더라든지 보건 기능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디펜더는 백신입니다. MS사가 제공해주는 백신이고요. 비트라카는 홈 버전에서는 안 돼요. 홈 버전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시험에 답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얼티밋 버전이 돼야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외장 하드라든지 USB 메모리를 암호화 걸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암호화, 자물통이 잠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암호화를 걸어 가지고 상대편의 USB 메모리를 열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입니다.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본다. 이건 스니핑이라고 하고요. 스니핑. 참 어려워요, 용어들이. 스푸핑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시스템에 침입할 때 침입자의 정보를 속여서 역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놈인데 이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CCTV를 틀어가지고 얘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알아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간지도 모르고 얼굴을 가면 같은 걸 뒤집어 쓰니까는 얼굴도 모르겠고. 그렇죠. 어떤 경우 심지어 그런데 신발을 거꾸로 신는 데잖아, 앞뒤를. 그러면 얘가 나간 건지 들어간 건지 헷갈리게끔 그렇게도 한대요. 참 별 방법을 이용해서 도둑질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 인터넷상에서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백도어는 뭡니까? 뒷문이에요, 뒷문.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들락달락거리는 그런 뒷문을 만들어 놓고 보안 업무를 처리해요. 그리고 이제 보안 업무가 끝나고 나면 얘를 폐쇄시켜야 되는데, 다음에 또 보안 협조가 들어오면 뒷문으로 들어가서 처리하려고 뒷문을 보통 만들어 놔요. 그럼 해커들은 어느 기관에 어느 기업에 네트워크에 침입할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백도어를 찾으면 되죠. 백도어를 찾으면 쑥 하고 들어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도어를 없애야 되는데 자꾸만 이걸 만드나 봐요. 키 로고는 뭡니까? 여러분들 금융 업무 해보셨죠? 인터넷 뱅킹에 가보면 내가 키보드로 뭐를 딸깍딸깍 누르면 그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이 상대편에 전송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해킹 툴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안 업무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마우스로 비밀번호 누르라고 할 때가 있어요. 마우스로. 그 마우스로 내가 어디를 클릭했는지 그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키보드로 내가 ABCD 누르면 아, 이 사람 패스워드가 ABC구나 알 수 있지만, 마우스로 키보드 그림처럼 나와 있는 걸 클릭하면은 이거는 또 못 알아본다 이거지. 키 로고는 남의 키보드의 움직임을 그거를 이제 빼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안 위협 행중의 하나가 되겠죠. 연산 속도 단위인데요. 1ms 1번,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 요것의 1000분의 1이 2번 마이크로 세컨드, 100만분의 1초.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컨드의 1000분의 1초가 세 번째 나노 세컨드, 10억분의 1초 나노 세컨드. 네 번째 피코 세컨드, 피코 세컨드는 1조분의 1초. 또 1000분의 1씩 또 줄어드는 거죠. 피코 세컨드가 현재로는 가장 빨라요. 네. 인쇄 명령을 걸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인쇄가 안 돼. 그럼 일단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전원이 꽂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전원 켜져 있는데 인쇄가 안 되면 케이블이 빠져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떨 때 그럴까요? 평상시에 이러진 않죠. 이사 가고 나서, 옮기고 나서 짐을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이 빠져 있는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스풀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풀이 뭐라 그랬어요? 프린터에서 인쇄 명령이 들어가면은 얘가 주기억 장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주기억 장치에서 프린터로 데이터를 일일이 하나씩 보내려니까 프린터는 느려 터졌고, 그럼 프린터가 인쇄되고 나서 완료 보고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컴퓨터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엑셀을 실행했는데 엑셀에서 인쇄 명령을 걸어놓고 인쇄 끝날 때까지는 그 엑셀을 사용을 못해요. 파워포인트 사용할지 몰라도. 근데 아래항을 사용하다가 인쇄 명령 걸어놓고 또 아래항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때 보조기억 장치에 전달시켜서 인쇄하자 하는 게 스풀 기능이죠. 근데 이 스풀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하래요? 책에서는 스풀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인쇄할 내용이 한 10,000페이지야. 엑셀도 한 10,000페이지 분량, 파워포인트 10,000페이지 분량, 포토샵도 한 10,000장 분량. 그걸 계속 인쇄 명령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보조기억 장치에 그 스풀 공간이 있을 텐데 걔가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쇄가 안 될 수 있겠죠. 글자가 이상하게 인쇄될 경우 재부팅한다. 프린터를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한다. 그런 경우도 드문데, 솔직히 저는 네 번째는 많이 해요. 네 번째 인쇄를 한참 하다 보면 그 노즐에 인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러면 카트리지 청소는 합니다. 헤드 청소는 하는데 그 스플레이를 한 적도 없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뭐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한 경우도 없었고요. 재부팅하는 경우도 없었고, 솔직히 그래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런 거는. 근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 내용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는 있겠죠. 현실적으로 네 번째는 돼요. 네 번째. 근데 이제 잉크가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잉크니까 액체잖아요. 굳어요. 근데 일반 액체가 아니라 물감이 들어있는 거니까 굳어가지고 딱딱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길 긁어내야 되니까 헤드 청소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 엑셀 1번 유효성 검사. 자, 이미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상 없어요. 이미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서 유효성 검사를 예를 들어서 1에서 100 사이, 0에서 100 사이에만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어떤 셀에는 200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200은 수정은 못할지 몰라도 200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해요. 그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삭제되지는 않아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요. 유효성 검사에는 한글 영문, 여기는 한글이 나오고 저쪽엔 영어가 나오게끔, 오류 메시지 이런 거, 어떤 값에 대한 제한 대상, 목록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뭘까요? 연율이 3%고 기간은 1년인데 매달 내는 금액이 50만 원이요. 근데 그 기간이 늘어나면 만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처리하는 기능, 당연히 데이터 표 몇 개는 없겠죠. 데이터 표밖에는 없어요. 필터는 걸러내는 거고요. 통합은 여기저기 있는 걸 하나로 합하는 거고요. 목표값 찾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기 금액을 600만 원이 아니라 딱 700만 원을 만들고 싶다. 그럼 월 적금액을 얼마로 높여야 되느냐? 뭐 연이율은 변경할 수 없으니까는 금액을 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목표값 찾기를 하게 되겠죠. 답은 데이터 표가 맞다 하는 거. 통합. 통합은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을 우리가 실기시험 공부할 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원본 데이터 연결은요, 같은 워크시트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거.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거예요.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면 에러 나요. 원본 데이터 연결은
에러가 납니다. 예. 뭐뭐에만 그랬죠. 뭐뭐에만 뭐뭐만 이거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항목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항목 이름이 가로로 나열되어 있고요. 그때 뭐뭐 하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목이 위아래로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 항목이 좌우가 아니라 상하로 되어 있는 경우는 조건을 걸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3, 4번은 조건이 없어요. 이런 거는 1번은 뭐뭐이고 뭐뭐인 경우, 2번은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 답은 두 번째가 된다. 월요일, 수요일, 요일은 정해져 있어요. 월요일 하나 띄었네요. 화요일날 빠지고 수요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죠?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 되겠고, 여기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되겠고, 여기는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 되겠죠. 하나씩 건너뛰니까. 여기 다섯 번째는 화요일이 되겠죠. 데이터를 입력하고 ESC 누르면 취소 안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A1셀에 있는 거를 오른쪽 누르면 B1셀로 가고요. 엔터를 누르면 그 다음 줄로 내려가고요. 홈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홈. 자, 여기다가 홈키 누르면 어디로 가죠? 뒤에 첫 번째로 가나요? A의 일곱 번째로 가나요? 앞으로 가요? 홈을 누르면 A번째로 가요. A번째. C에서 A번째로 가는 거예요. C1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간다. 홈은 하는 거. 그 네 번째가 틀린 말이네요. 메모에 관한 설명. 메모를 삭제하려면 컴퓨터 탭에 가서 삭제 누르면 삭제가 되죠. 원래는 그렇게 삭제했는데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삭제를 하거나, 서식 지우기 하면 서식만 지워져요. 메모는 안 지워져요. 내용도 안 지워지고요. 메모가 삽입된 셀을 이동하면 메모도 같이 이동합니다. 자동 채우기 하면은 메모는 유지가 되고 내용만 변경이 되고요. 그러니까는 두 번째 서식 지우기 하면 서식만 지워진다. 매크로 설정, 매크로 보안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개발 도구에 하면 매크로 보안에 관한 네 가지가 있어요. 모든 매크로 제외하는데 기본은 알림은 표시하겠다. 매크로 들어있네요. 매크로 사용하겠습니까? 라고 알림을 표시하겠다. 근데 첫 번째 거로 바꾸면 매크로가 들어있는 파일을 열면은 알림도 표시하지 않겠다. 사용 못하게 막겠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매크로 서명이 되어 있으면 오케이 열겠다. 네 번째는 뭐죠? 매크로가 있던 없던 다 열겠다. 그런데 위험하니까 권장하지 않겠다. 길어요, 내용이. 모든 매크로 포함은. 근데 우리 보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든 매크로 포함 되게 짧죠? 모든 매크로 포함은 되게 길어요, 메시지가요. 그걸 보시면 돼요. 네 번째. 권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컨트롤 X 잘라내기, 저쪽 붙여넣기. 윈도우에서 말하는 클립보드는 하나예요. 우리가 내 컴퓨터 창에서 복사하고 저쪽에 붙이면 그거 하나만 복사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붙여넣기 누르면 거기 있는 내용이 또 붙어요. 근데 엑셀에서는 클립보드가 24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제 거 복사한 건지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쉬프트 키 누르고 테두리를 클릭하여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면 선택형이 복사된다. 쉬프트 키 누릅니까? 컨트롤 키 누르죠? 이거예요. 이거 얘를 블럭 잡고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할 때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근데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뭐가 된다? 복사가 돼요. 테두리를 클릭하여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하는데, 쉬프트는 본래 이동이란 기능입니다.
컨트롤이 복사고요. 예. 이거는 엑셀하고 상관없이 알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 1, 매크로 2 하고 예, 부여가 되는데 변경하면 되고요. 컨트롤하고 대소문자, 영문자, 숫자는 조합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틀렸고요. 매크로 명령을 걸면은 비주얼 베이직 모듈이라고 하는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작업이 돼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을 잘 알면은 매크로도 작업이 수월하죠. 그 다음에 매크로가 저장된 위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그래서 정하면 되고 보편적으로 현재 통합 문서에 매크로가 들어가죠. 지금 작업하는 거니까. 31번. 이건 뭘까요? 얘가 점수래요. 얘가 점수래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인덱스 점수.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칸이니까 뭐죠? 두 번째 줄 90이네. 요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어느 표에서 두 번째 줄 몇 번째 칸. 근데 90이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이죠. 얘하고 이 점수라는 데 가장 큰 값은 100이네. 가장 큰 100이죠. 그럼 100과 90의 평균이 얼마예요? 에버레이지니까 95네 뭐. 95. 예, 에버레이지 평균 구하는 건데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 90과 제일 큰 값 100하고의 평균 95. 이게 뭘까요?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가 1 또는 3이면 1 또는 3이면 남자네. 그렇죠? 1이면 남자, 2면 여자인데 그 뭐 추수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 컴마 1 1이면 남, 2면 여. 아, 굉장히 좋은 함수죠? H루급은 뭐죠? H루급은 어느 참조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참조표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덱스는 뭐라 그랬어요? 어느 표, 그룹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셀 하나밖에 없잖아요. if 오른쪽에서 8글자면 뭡니까? 얘가 8글자인데? 중간에 8번째 한 글자가 아니라 오른쪽에서 8글자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8글자가 어떻게 한 글자는 비교가 될까? 오른쪽 8글자는 8글자인데 그러니까 네 번째도 좀 어색한 거죠. 그렇죠? 답은 추수함수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머리글 바닥글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요. 보세요. 이거예요. 원래는 삽입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보기는 메뉴에 기본 보기도 있고 페이지 나누기 보기도 있고 한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를 누르면 여기에 머리글을 뭐로 넣을 건지 여기에 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갈 건지 이렇게 왼쪽에는 날짜가 들어가게 할 건지 알아 날짜가 들어가고 이렇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본다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문제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번째가 틀린 말입니다. 자, 짝수줄에만 짝수줄에만 색깔을 넣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수식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MOD 나머지죠? 로우가 뭡니까? 내가 몇 번째 줄이냐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로우. 컬럼은 내가 몇 번째 칸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2, 4, 6, 8, 10 짝수줄에만 들어가는 거니까 현재 내가 있는 줄이 몇 번째 줄인지 몰라도 그걸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줄이죠? 나머지가 1이면 홀수줄이고 나머지가 0이면 짝수줄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함수를 이용해서 쓰면 돼요. 이거를 만약에 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10으로 나누면
열 번째 줄마다 여기는 좀 짝수 줄이니까 두 줄마다 되는 거죠. 짝수 줄에 노랗게 들어가고 노랗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나누기를 컴마 10으로 해주면 열 번째 줄마다 노란 줄이 생기는 거예요. 예.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MOD 함수,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쓰는 건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즉 2의 배수다. 짝수다. 이런 얘기죠. 카운트. 숫자를 세래요. 숫자. 카운트 A는 다 세는 거예요. 1도 세고 글자도 세고 논리값도 세고 뭐도 세고 다 세는 거예요. 2번은 뭘까요? 4개지 4개. 다 셌으니까. 자, 카운트 1번 카운트 했어요.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겁니다. 여기 숫자가 몇 개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셋이 나왔어요. 셋. 어떻게 셋일까요? 이거 숫자죠? 얘는 글자고요.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는 논리거든요. 얘도 0 아니면 1이거든요. 숫자예요. 얘도 글자죠. 다운표 안에 들어가면 글자인데 다운표 뺏겨 해도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하나, 둘, 셋으로 인정해요. 얘는 오로지 글자니까 안 되고요. 이게 3개예요. 얘는 4개고요. 이건 뭐죠? 2로 1이죠? 10, 8, 3 다 이런데 이쪽이 가장 큰 건 10이네. 10이 가장 크죠. 다운편에 들어가면 글자가 되지만 액면가로 봤을 때 숫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숫자로 인식을 해요. 라운드 이거 뭐예요? 215.143을 마이너스 2니까 뭐죠? 1의 자리 10의 자리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200이 나와야지. 200. 예. 해설해 보시면은 걔는 아마도 200으로 나올 거다. 해설이 잘 나와 있어요. 컨트롤 N은 새로 만들기, 컨트롤 S는 세이브 저장하기, N은 뉴니까 컨트롤 P는 프린트 인쇄하기, 컨트롤 O 하면 오픈 열기 불러오기죠. 예. 쉬프트하고 F11번 누르면 뭐가 됩니까? 쉬프트 F11번 누르면 쉬트가 하나 더 생성되는데요. 통합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쉬트가 만들어졌어요. 쉬트가 내 왼쪽에 쉬트가 만들어졌어요. 컨트롤 W, 컨트롤 F4. 컨트롤 F4는 본래 닫기고요. 찾기 당이고요. 답은 자, 두 번째가 답이 되겠고요. 37번 문제는 뭡니까? 새 창은 뭡니까? 여러분 엑셀에서 시트 1번하고 시트 2번하고 어떻게 나란히 봐요? 시트 1번은 나란히 볼 수 있죠. 여기 틀 고정을 하던 뭐 나누기를 이용해 나누기 하면 창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시트 1번하고 시트 2번을 어떻게 같이 볼 수 있어요? 엑셀 파일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따로따로 열어가지고 정렬하면 돼요. 그런데 파일이 하나일 때는 정렬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새 창을 눌러요. 새 창을 누르면 밑에 엑셀이 두 개가 열려요. 두 개가 열려서 이때 정렬을 시켜주면 이쪽에 시트 1번 볼 수 있고 이쪽에 시트 1번 볼 수 있고 이게 따로따로 볼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여기 있는 걸 보면서 이 내용을 다른 시트에서 입력할 수도 있겠죠. 이때 이제 한쪽을 닫으면 하나 더 갖고 다 쓰는 거고요. 틀 고정을 이용하여 열을 고정하려면 열의 왼쪽 열을 선택하고 아니지 고정하려는 거 오른쪽에다 놓고 고정을 해야죠.
고정하려는 거 아래쪽에다 고정을 해요? 위쪽과 왼쪽이 고정되는 거죠? 나누기 맞고요. 틀 고정은 틀렸네요. 고정하려는 쪽 오른쪽이나 아래쪽을 선택하고 고정을 해야 위쪽과 왼쪽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38번 차트. 지금 남자 여자 합계, 그 남자 반 여자 반 합계 점수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 있는데요. 차트에는 1반 2반 합계만 들어갔지 이게 없는데? 이거는 없는데요? 표 전체 영역을 데이터 원본으로 차트 만든 건 아니죠? 여기 1반 2반 합계가 없잖아. 이거 1반 남자 여자 합계 중에서 남녀만 나왔잖아. 남녀만 나왔잖아. 합계가 없잖아요. 옆에 모든 거를 다 차트에 사용된 건 아니죠. 예. 39번 차트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눈금선이 없네요. 눈금선이 없어요. 표는 밑에 있고요. 레이블 여기 있네요. 레이블 있고요. 축제목 왼쪽에 점수 축제목이 있네요. 눈금선이 없네요. 눈금선이. 예,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 자, 추세선을 표시할 수 있는 차트가 뭐냐 했는데 1번, 2번, 3번은 다 동그랗죠? 동그란 데는 추세선을 못 놔요. X축, Y축으로 나가야 추세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3차원도 추세선을 못 만든다 그랬죠. 그랬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차트 관한 문제 중에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